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정기TV의 김정기입니다. 오늘 직필직설 주제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와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 간의 보수대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다입니다. 요즘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특히 유승민 의원이 이전보다는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도 화답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보수 대통합 논의 위해서 만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날만 잡히면 한교안 대표를 만나서 이야기할 용의가 있다라고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오고 있습니다. 한교안 대표는 이에 화답을 너나 할 것 없이 뭉쳐야 산다. 대의를 위해서는 소화를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황 대표와 유 의원 두 분이 만나는 타이밍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은데, 측근에 있는 사람들은 12월 중순 정도는 돼야 되지 않느냐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어쨌건 지금 만남에 대한 이야기가 본격화되고 있고, 황, 유 두 사람 간에 서로 긍정적인 분위기 하에서 화답을 하고 있는 것은 좋은 현상 같습니다. 내년 총선은 우리 자유보수 우파가 하나 돼서 자유보수 우파의 공동의적인 진보좌파 진영을 까부수야 하는 그런 절체절명의 그런 미션이 주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저도 생각이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난번에 유승민 의원도 이제 처음에는 그 이야기를 했죠. 탄핵에 대해서 정당성을 인정해라, 그런 식으로 해서 원론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아예 진도 자체가 나가기가 어려운 그런 스탠스에서 최근에는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탄핵의 강을 건너자 하는 것은 박근혜의 탄핵에 대한 책임 논쟁으로부터 일단은 벗어나자 하는 것입니다. 저도 공감이에요. 아니, 중국의 역사에서 국민당과 공산당이 합작할 때도 공산당 이데올로기하고 자유민주주의 이데올로기가 어떻게 한 지붕 두 가죽으로 국공합작을 해서 함께 갈 수 있겠어요. 그러나 그 당시 중국 국민당과 공산당의 공동의 적이 일본이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공동의 적 일본을 패퇴시키기 위해서 힘을 합치자, 그렇게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황 대표와 유승민 의원은 사실 조건을 내세우면 안 됩니다. 특히 항상 걸림돌이었던 탄핵의 책임 논쟁을 하면은 시작을 안 한만 못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유승민 의원이 탄핵의 강을 건너자라고 했고, 여기에 한교안 대표가 긍정적으로 화답을 한 거로 봐서는 일단 박근혜 탄핵에 대한 책임 논쟁은 양인이 벗어난 거 아닌가. 왜냐하면은 내년에 전쟁을 앞두고 우리끼리 책임 소재를 따리고 정당성이 어땠다 저땠다 소모적이거든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봐도. 그리고 솔직히 나간 사람이나 잔류한 사람이나 저는 공범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구에게 돌 던질 자격이 있는 사람은 척은 아무도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단 박근혜 탄핵과 관련된 것은 접어두고 공동의 적을 섬멸시키는 장인, 내년 총선에 보수 대통합을 해서 승리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건 한교안 대표는 조건 없는 통합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이 통합이라는 게 정치적 통합이라는 게 조건 없이 그냥 조건 따지지 말고 일단 들어오라는 것인데, 모든 문을 활짝 열어놓은 건데, 상당히 개방을
한 것 같으면서도 사실은 무조건적인 그런 통합은 쉽지가 않습니다. 아까 그 탄핵에 대한 책임 논쟁하는 것은 일단 벗어나고 나머지는 양 진영이 실무 협상을 통해서 아니면은 탑2가 만나가지고 깔끔하게 정치적 통합을 위한 진지한 대화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서로 대안들을 내고 그렇게 해야 협상이 진행되고 협상이 결과가 나오는 거지. 원래 그렇잖아요. 협상이라는 게. 내 것만 고집하면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내 거를 조금 포기하면서 상대방에게 양보를 해줘야 그래서 상호간의 윈윈으로 갈 수 있는 것이죠. 이게 협상이거든요. 어쨌건 황과 유가 12월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가시적으로 보수대 통합이라는 빅픽처 속에서 결과가 나오기를 기대하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그렇지만은 일단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은 최선의 결과는 아니더라도 차선의 결과로서 예를 들면은 뭐 만일에 설사 보수대 통합은 안 되더라도 내년 4월 총선에 대비해서 범보수 선거연대를 통해서 공동의적을 선멸할 수 있잖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한교안 대표도 여러 차례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준연동형 선거법을 염두에 두고 한 발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준연동형 선거법이 만일에 국회에 의결이 된다면은 내년 총선에서 범보수 연합도 좋지만은 선거연대를 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왜냐하면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하는 선거법은 다수당보다는 소수당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좌파 쪽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1중대가 정의당이잖아요. 2중대가 평화당이었는데 지금은 대한신당하고 평화당으로 갈렸고 2중대, 3중대, 그 다음 바른미래당의 호남 세력들 3.5중대 이런 식으로 해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되면은 소수정당에게 상당히 유리한데 유사시에 이 소수정당들이 연정 내지는 선거연대의 파트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선거나 집권을 했을 때 사실 이 대화를 개방을 해서 언제든지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좌파는 거기에 되어 있습니다. 좌파 연합에 가까울 정도로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해서 1중대, 2중대, 3중대, 3.5중대가 일렬로 정렬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비해서 보수진영은 거기 안 되어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유승민이 이끄는 변혁이잖아요. 그렇죠? 바른미래당의 변혁 하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홍문종, 조원진이 이끄는 우리공화당 있고 또 하나는 제가 생각할 때 기독당이 출연할 것 같아요. 지난번에 기독당이 정당 득표 3% 조금 못 미치는 득표를 했는데 이번에 비례의석을 배분받는 구조가 전국 정당 득표율 3% 이상 지역구에서 5석 이상 확보하면은 국회의원을 배출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하에서는 기독당이 또 보수 우파 정당 중에 하나로서 등장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건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우파 연대는 그것이 선거연대이건 선거철에 아니면은 집권을 하게 되면은 연정의 형태로 가건 그렇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준연동형 선거제도가 도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감안을 한다면 여기에도 전쟁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후 독일 정치가 그렇습니다. 우파연합은 기민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우파연합이 연정을 했고요. 좌파연합은 3인당을 중심으로 해서 범좌파연합을 해서 정권 교체를 하면서 오늘날 독일 정치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실시가 된다면은 실시가 안 되도록 경력 저지해야 되겠지만 만일에 실시가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비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한교안 대표가 여러 차례 언급을 한 거로 봐서는 자유한국당 한교안 대표께서도 충분히 이런 사실에 익숙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여튼 최선은 아니지만은 차선의 망책이라도. 그래서 보수 대통합이라고 하는 큰 깃발 아래 일단 무조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주청하는 어떤 정당이라도 이데올로기가 같다면, 이념을 같이 한다면 언제든지 한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누구라도 개방적으로 만나서 통합을 논의를 하고, 그래서 통합의 결과가 보수 대통합의 형태로 나타나면 좋겠지만 설사 안 나타나더라도 대화를 통해서 차기 총선에서 선거연대라도 해가지고 범보수연합의 공동의적인 좌파들을 무찌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아주 여의도 정가의 좋은 소식 중에 하나를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김정희TV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